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브라질, 따봉, 떡만둣국 이 어떻게 독립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브라질을 뺀 거의 대부분 중남미의 국가들이 그 당시 스페인령 식민지였는데 어떻게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폴레옹 1세, 그렇죠. 그 사전에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불가능이란 단어 없던 그 친구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박살을 내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스페인도 아작이 나버렸죠. 나폴레옹에 의해가지고 1807년 스페인 나라가 망해요. 나폴레옹에 의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왕을 쫓아내버리거든요. 나폴레옹이 어이 울랄라, 이제 이 땅은 우리 땅, 프랑스 땅이니까 넌 나가 한 다음에, 참 이것도 이 족벌 경영, 이 나폴레옹 형 이름이 이제 보나파르트란 사람이었는데, 형, 왜? 형 요즘 백수로 지내지? 근데 내가 취직시켜줄게. 그래? 뭐 알바 천국에서 뭐 들어왔어? 아이, 형 통 크게 했으면 살라니까 내가 왕 시켜줄게. 왕? 어디 왕? 스페인 왕해. 진짜로? 우와!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자기 형인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왕에 앉혀버려요. 동네 개판이죠 지금요. 스페인 나라는 망했지, 왕은 쫓겨났지, 새로운 왕으로 이 프랑스 나폴레옹의 형이 와서 앉아버리지. 이 소식이 당연히 이 중남미에 있던 스페인 식민지에도 들어갔겠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본국 스페인이 망했다고? 왕 쫓겨났다고? 그래? 독립이다! 일제히 독립을 선언을 해버려요. 독립을 해야죠. 지금 본국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국가들이 요 시기, 나폴레옹이 막 휘젓고 다녔던 그 시기 1810년부터 1825년 15년 동안 그 나폴레옹 전쟁 전후 요때 일제히 다 독립해버려요. 왜냐? 눈치 봐야 될 본국이 없는데 무슨 뭐 그냥 다 독립이야. 독립을 해왔자 진압을 할 군대를 파견할 스페인은 없어요, 더 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스페인과 연을 끊고 나름대로 독립국이 슬슬 생기는데, 공식적으로 이 독립선언을 하지 않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스페인령 식민지들, 그러니까 브라질 빼고 이 식민지들은 대충 어떻게 통치가 되고 있냐면 카우디요라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카우디요가 그것은 소요, 카우디오가 아니라 이게 그 군벌 지도자란 뜻인데, 군사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다 있는 분들. 인데 이 카우디오가 각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스페인과 남미가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약간 지방자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두목은 뭐 군사도 있고 재력이 있는 카우디오들이 뭐 통치하고 있는 건데, 이 전통이 아직까지 중남미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뭐 중남미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보면은 엄연한 합법적인 정부가 있는데도 무슨 뭐 이 깽단 카르텔들이 뭐 이쪽 지방 점령하고 저쪽 지방 점령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 카우디오 전통이 내려온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볼리비아 지역에는 그 당시 독립 전에요, 볼리비아 카우디오, 베네수엘라 지역은 뭐 베네수엘라 카우디오, 아직 국가 아니에요. 요렇게 뭐 저들끼리 뭐 사부작 그 살고 있던 형태였는데, 이때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 볼리바르가 누구냐면 베네수엘라는 지금 뭐 아시죠 여러분? 베네수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전 세계 최고의 그 석유 매장 국가거든요.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그렇지만 그 나라의 주유소 가면 기름이 없어서 차에 기름을 못 넣는다는 그런 엄청난 국가가 베네수엘라인데, 어쨌든 간에 그 베네수엘라 지폐를 보면요, 지폐에 있는 인물이 볼리바르예요. 우리나라는 신사임당, 뭐 저는 이때까지 신사임당을 본 적이 없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마오쩌둥 집회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시몬 볼리바르. 이 시몬 볼리바르가 어떤 인물이냐? 일단 라틴 아메리카의 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미국 라이프지라고 잡지가 있거든요. 지난 1000년간 세계를 이끈 인물 100사람을 뽑았어요. 우리나라 노래같이. 1위가 누구냐면 에디슨이에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12위고 시몬 볼리바르가 25위거든요. 지난 1000년간 세계를 이끈 인물 가운데서. 근데 나폴레옹과 시몬 볼리바르가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유럽은 나폴레옹, 그다음에 중남미는 시몬 볼리바르. 시몬 볼리바르가 뭐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아시면 되죠. 라틴 아메리카를 오늘의 라틴 아메리카로 만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아버지인데 이게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조지 워싱턴이 이제 초대 대통령 미국의 국부라고 알고 있는데 조지 워싱턴보다 더 극적으로 남미를 독립시킨 사람이 시몬 볼리바르. 미국은 조지 워싱턴, 남미는 시몬 볼리바르인데 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임스타운 건설 기억나시죠? 제임스타운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미국 편 맨 처음으로 가시면 돼요. 제임스타운 건설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약 180년 정도 영국 식민지를 했거든요. 미국이. 근데 이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로 한 30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300년. 이 독립 과정도 더 복잡하고 그런데 미국의 국부인 조지 워싱턴은 참 잘 알려진 반면에 이 중남미의 국부인 시몬 볼리바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미국이 세니까. 지금 맞는 얘기예요. 미국 파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요. 자, 이 시몬 볼리바르란 남미 독립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스페인령이었던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어요. 1783년에. 그러면 뭘까요? 페닌슐라일까요? 크리오요일까요? 크리오요죠. 아버지 엄마는 스페인 사람이지만 이 시몬 볼리바르는 신대륙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크리오요인데 참, 이 베네수엘라라는 이름 자체는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이름이 생겼냐면은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 기억나세요?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생겼던 그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남미 탐사를 하다가 어느 지역을 가니까 그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비슷한 땅이 등장한 거예요. 창문을 열어다오 간초 간초. 야, 여기 말이야. 이탈리아에 있는 그 베니스와 거의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냐? 물도 많고 수로도 많고 운하도 있고. 하하하하. 여기를 우리 고향인 베니스를 이름을 따가지고 베네수엘라라고 짓겠다. 하하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그 이탈리아에 있는 베니스와 비슷하게 생긴 동네라고 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베네수엘라인데 어쨌든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시몬 볼리바르는요. 결과적으로 이 시몬 볼리바르가 나중에 어떤 나라들을 독립을 시키냐? 방금 말씀드린 자기의 고향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 5개 나라를 어마무시하죠. 한 나라가 아니라 남미 전체의 독립의 아버지예요.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라의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잠깐 퍼즈하시고 휘리리릭 남미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요 나라들이 남미 맨 위에 있죠. 붙어가지고 다닥다닥다닥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붙어있죠. 그 왼쪽을 보시면은 페루가 있고 페루 조금 밑에 보면 볼리비아가 있고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자, 요 나라들을 독립시킨 사람인데 지금도요 에콰도르랑 콜롬비아 가면은 최대 국제공항 이름도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에요. 나중에 혹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남미 여행 갈 때 야, 여기 공항 이름 봐라. 시몬 볼리바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예전에 썬킴의 세계사 시간에서 배웠어. 자기야,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시몬 볼리바르가? 그 사람 말이야.
샬 얘기하면 더 사랑이 싹 튼다는 거. 자, 이 시몬 볼리바르의 업적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일단 크리오요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뭐 스페인 사람이지만 태어나기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자랐겠지요, 당연히요. 그 페닌슐라르로부터 그나마 아버지가 좀 돈 좀 있던 그 농장주 아들이었는데 어릴 적에는 잘 살았어요, 시몬 볼리바르가. 근데 오호라 통제야. 어릴 적에 그 부모님이 조실 부모하시고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이 시몬 볼리바르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흑인 노예였던 히폴리타라고 하는 그 흑인 아주머니 유모 손에서 길러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층민들의 삶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크리오요로 살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위를 바라보고만 살았다. 내 밑에를 보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슬슬 이제 약간 그 진보주의에 눈을 뜬 거예요. 권력을 우리가 없애고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결혼도 했어요. 뭐 결혼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좋아요, 결혼요. 누구랑 했냐면 같은 베네수엘라 출신 크리오요죠. 크리오요인 그 마리아 로드리게스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와이프도 일찍 사망을 합니다. 충격을 엄청 받았나 봐요, 이 시몬 볼리바르가.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정확하게 이 말을 했는데, 나는 이제부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결혼했다. 오늘부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 내 와이프다. 이런 말하고 평생 독신으로 삽니다. good luck.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를 구속하는 스페인이 무너질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말 그대로 그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결혼했으니까 정말 나는 독립을 위해 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노력을 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810년부터 군 자금을 모으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독립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게 왜 그러냐면, 일단 본국 스페인은 지금 박살이 난 상태였습니까? 그래가지고 본국에서 뭐 지원 병력이 올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시몬 볼리바르가 독립전쟁을 하는데 유리했어요, 시몬 볼리바르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버지가 대농장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돈도 있고 그 자금력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크리오요인데 아까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이 크리오요가 차별은 받았지만 돈은 많았어요. 뭐 사탕수수 농장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자금력도 있고 스페인에 대한 반감도 있고 하는 크리오요들, 서로 다 같은 크리오요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크리오요들의 연전연승을 벌입니다. 누구랑 싸우냐? 에이, 썬킴 거짓말하네. 스페인 본국에서 뭐 지원군도 못 오고 있다는데 누구랑 싸워? 라틴 아메리카 현지에 있던, 거기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군들과 싸우죠. 이 연전연승을 펼친 다음에 지금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를 독립을 시켜요. 그때까지만 해도 국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이 군벌들이 지배하는 그런 동네라고 했죠. 베네수엘라 군벌, 에콰도르 군벌, 콜롬비아 군벌을 독립을 시키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남미 지도를 살짝 볼까요? 촤르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가 남미의 맨 위에 있는 세 나라죠. 연결돼 있어요. 그 세 나라를 독립시킨 다음에 한 나라로, 단일 국가로 통합을 시켜요, 시몬 볼리바르가. 이름을 그란 콜롬비아라고 짓는데, 그란. 나에게 정말 썬킴, 그란 누구일까? 가 아니라 그란이 그랜드거든요. 큰 그랜드 피아노 같이. 그래서 대콜롬비아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1819년이거든요. 일단 독립을 시켜요. 앞으로 세 나라,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는 이제 한 나라예요. 그란 콜롬비아. 잘 살아요. 참 이 시몬 볼리바르가 대단한 인물인 게 뭐냐면, 나 같아도 독립시키고 그러면, 자, 오늘부터 내가 초대 대통령 합니다.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독립을 시켰는데. 이의 없죠? 그러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제 독립을 시켰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사십시오. 저는 제 목표가 남미 독립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독립시키러 또 출병합니다. 라고 나가버려요. 어디로 가냐? 이제는 페루를 독립시킬 차례다. 군대를 끌고 남쪽으로 페루로 진입을 해요. 페루도 그 당시 이제 스페인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지도 아까 보셨죠? 페루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나라 왼쪽 밑으로 있는 거죠. 잉카 문명이 있었던 곳이요. 1825년 정말 격전을 벌이는데 그 시몬 볼리바르의 독립군이랑 현지 주둔 스페인군이랑 전투를 벌여가지고 1825년 시몬 볼리바르의 독립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페루가 독립이 돼요. 1825년. 그때 저기 남쪽에서 SOS가 들립니다. 시몬 볼리바르 왜 그쪽 북쪽만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우리 이 남쪽 소외받은 우리들도 스페인으로부터 좀 독립 좀 시켜주세요. 볼리바르! 어디선가 누군가의 독립이 원하면 시몬 볼리바르는 떠난다. 가요. 남쪽. 이 페루 남쪽에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던 그런 그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에 또 이거 또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네. 곧 군대 끌고 가서 제가 스페인 군들 박살 내줄게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페루 남쪽에 있는 지역을 또 다시 독립을 시켜주는데 그 페루 남쪽에 있던 지역 볼리바르가 지금 방금 독립을 시켜준 그 지역 주민들이 볼리바르가 너무 고마운 거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던 우리 억압받던 원주민들 독립시켜줘서 고마워요. 야, 우리 독립했는데 나라 이름 뭐 할까? 시몬 볼리바르가 너무 고맙지 않냐? 시몬 볼리바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볼리바르를 따서 볼리비아로 할까? 그래서 볼리비아가 또 독립을 합니다. 볼리비아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이스크림 주세요. 가수 임병수 씨. 5살 때 볼리비아로 이민을 갔다고 하죠. 왜? 저도 왜 볼리비아로 임병수 씨가 이민을 갔는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를 아버지가 촥 펼쳐놓고 전쟁 없는 나라가 어딜까 하다가 전쟁 없는 이 나라 어떤가 찌뽕 해서 간 나라가 볼리비아라고 합니다. 자, 이 페루 그냥 식민지인들 새로 독립을 한 새로운 신생국가 페루 국민들이 너무 볼리바르가 고마운 거죠. 당연히 고맙죠. 독립시켜줬는데 저 위에 있는 자기 콜롬비아 거기서 잘 살 수도 있는데 괜히 같은 이 억압받는 식민지인들이다 해서 와가지고 싸워서 독립시켜준 거잖아요. 페루 식민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볼리바르를 페루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페루를 독립시켜준 시몬 볼리바르를 페루의 초대 대통령으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입니다. 그런데 시몬 볼리바르는 또 무슨 말 하냐면 말씀만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제가요 아직 할 일이 많아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위해서 다시 그란 콜롬비아 위에 새로 생긴 나라거든요. 돌아가가지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페루 대통령은 여러분 각자 그냥 뽑으세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떠나요. 정말 이 성인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중에 이 시몬 볼리바르가 이 사망을 했을 때 감동적인 스토리가 또 있거든요. 이 시몬 볼리바르의 평생 꿈은 뭐였냐면 정말 하나로 통일된 라틴 아메리카를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그 모델이 뭐냐면 바로 자기 머리 위에서 갓 독립한 미국이 롤 모델이었어요. 미국은 그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가 미합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 볼리바르도 그래 우리 라틴 아메리카도 아니 양키들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저 미합중국과 같이 이 라틴 아메리카 연방국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 그래 만들자. 오늘도 난 잠은 안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중심 국가가 이 그란 콜롬비아가 돼서 이
라틴 아메리카를 통일시키자 이건데요. 일단 그란 콜롬비아 자체가 남미와 북미는 같은 뭐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이름만 아메리카인지 기후와 지형과 이런 게 180도 다른 지역이에요. 미국은 다시 지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키 산맥 빼고는 그냥 평야 땅이에요. 뻥 뚫린 땅. 그냥 저 동부에 있는 뉴욕에서 기차 타고 쫙 달리면은 사막 질러서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도착하거든요. 거칠 게 없으니까 그냥 땅인데 며칠 가도 계속 지평선만 나오는 땅. 이 미국인 반면에 이 남미, 특히 이제 그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쉽지가 않아서 이게요. 일단은 안데스 산맥이 어마무시하게 똑 가로막고 있죠. 밑으로 내려가자니 아마존 밀림이 있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사이즈는 작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저기 뭐 조그만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백산맥 등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신라 백제가 막 독립국으로 유지가 된 것도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소통도 힘들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지. 그래서 서로 고립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카우디요라고 하는 군벌들 이 쉽게 기득권 내놓겠어요? 아니 시몬 볼리바르도 가서 얘기했겠죠. 이쪽 카우디요 좀 멀리 봅시다. 대승적으로 우리 라틴 아메리카 독립 좀 지원해 주십시오. 기득권 포기하십시오. 브라보 브라바 내가 갖고 있는 군대 다 포기할 테니까 독립하시오. 이랬겠습니까? 군벌들이 야 뭐 시몬 볼리바르 독립 저 이상주의자 지가 무슨 남궁옥분이야. 다 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야. 아이 아직 뭐 애송이네. 이제 아유 독립 잘 해보시오. 카우디오 기존 기득권층에서 권력을 안 놔요. 이 카우디오와 같은 이제 분리주의자들이 분리주의자. 무슨 독립은 독립이야.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고. 우리 뭐 군벌들끼리 나눠가지고 전쟁만 안 하면 되지. 게다가 결정적으로 미국의 방해 공작이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미국 참 이거 진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신대륙에서 자기들 말고 미합중국 말고 또 다른 거대한 통일 국가가 생기는 꼴을 못 봤어요. 미국이. 뭐? 남미의 뭐 시몬 볼리바르가 뭐 시몬 우리 미국과 똑같은 사이즈의 뭐 독립국가 웃기고 앉아있네 해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사료에 따르면은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펼치면서 내부 분쟁과 분열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미국이 결정적으로. 그래서 남미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아니 왜 같은 스페인 식민지였고 스페인어 쓰고 하는 나라가 왜 미국과 같은 하나의 독립국가가 안 됐냐?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기존 기득권 세력들, 카우디오라고 하는 군벌들 포기 못하죠. 두 번째, 미국의 방해 공작.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맞먹으려고 어디 건방지게 미국의 방해 공작. 두 개 때문에 지금 남미 지도를 펼치면 다 똑같은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지만 다 쪼개지고 쪼개집니다. 시몬 볼리바르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꿈이었던 라틴 아메리카의 통일과 독립을 못 보고 죽어요. 일단 1829년에 그 분리주의자들, 군벌들, 카우디오가 지배하고 있던 그란 콜롬비아 의회가 있었거든요. 의회에 의해 가지고 쫓겨나요. 대통령직에서요. 나가! 시몬 볼리바르! 아야! 뭐야? 독립, 통일, 웃기고 있네. 그런 다음에 가택연금을 당해버려요. 얼마나 삶이 좀 거시기 했겠죠, 진짜. 얼마나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은 가택연금 당한 거 1년 뒤죠. 1830년에 폐결핵으로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시몬 볼리바르가. 그때 나이가 46, 정말 팔팔한 나이에 죽는데, 시몬 볼리바르가 죽는 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시몬 볼리바르가 1830년에 죽고, 그 1년 후 1831년 그란 콜롬비아, 대콜롬비아라는 독립국이 원래대로 쪼개져요. 세 나라로. 그래서 쪼개진 것이 지금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남미 대륙의 맨 꼭대기에 있는 3개국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이 시몬 볼리바르가 물론 꿈은 못 이뤘지만 이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라틴 아메리카의 통일만 위해서 싸워왔고 부정축제가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각각 나라 다 통일시켜주면서 이제 뒷돈으로 받는 것만 챙겨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한 푼도 받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죽고 나가지고 시몬 볼리바르가 입관할 때 이제 관에 넣을 때 주치의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면 입고 있던 셔츠가 너무 너덜너덜 누더기여가지고, 그러니까 단벌 신사 한 벌 사가지고 몇 년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주치의가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죠. 아이고 시몬 볼리바르, 이 새 셔츠를 입고 가셔야 되는데 누더기를 입고 가시네. 시몬 볼리바르가 죽기 전에 유언 비슷하게 한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죽기 전에 시몬 볼리바르가 이런 말 했어요. 세상에는 3명의 멍청한 인간들이 있었어.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돈키호테, 그리고 마지막 나 시몬 볼리바르야.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왜 나오냐? 이 시몬 볼리바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이 세 사람 다 이상만 컸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 이런 자조적인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저한테 하지 마세요. 시몬 볼리바르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볼리바르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2000년 동안 해놓은 게 뭐가 있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20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고 죽고 난리가 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예수님도. 돈키호테? 여러분, 세르반테스 그 돈키호테 보면은 나름대로 새 세상을 꿈꾸는 이상주의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돈키호테 꿈만 그렇게 컸지 실질적으로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돈키호테. 나 시몬 볼리바르 정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란 거 없었어. 이 더러운 셔츠 하나 입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결국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정말 멍청한 사람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나도 한 명이야. 이렇게 한탄을 하고 한많은 인생을 접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자,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마라도나의 조국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또 탄생했는지 궁금하시죠? 아르헨티나도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마라도나의 모국 아르헨티나, 수도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죠. 일단은 그 아르헨티나라는 국명은 뭐냐면 라틴어로 아르헨툼에서 나왔는데 아르헨툼이 실버예요. 은.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이 지금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죠. 거기에 도착했을 때 현지 원주민들이 다 은으로 된 장신구들을 하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야 여기 은 만나겠다. 이 동네 이름은 앞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은으로 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르헨툼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국가명이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가 건국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 그 당시의 그 식민지는요, 지금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라플라타 식민지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뭐야, 뭐 이렇게 복잡해. 아까 아르헨툼이라고 했는데 라플라타는 또 뭐야? 자, 정리해드릴게요. 라플라타는 스페인어로 은이고 아르헨툼은 라틴어로 은이에요. 둘 다 은입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건국되기 전에는 스페인 식민지니까 스페인어로 나라 이름을 적겠죠. 라 플라타. 스페인어로 은.
그래서 라플라타 식민지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똑같아요. 독립과정 비슷해요. 뭐라고? 나폴레옹에 의해서 본국 스페인이 빠바바빠빠 박살났다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찰나. 저기 어떤 배 오는데? 저 무슨 배냐? 설마 우리 스페인 본국에서 오는 배 아니야? 국기 잡아, 국기. 국기 뭐야? 스페인 국기야? 이야! 유니온잭이다! 실럽주야야야. 영국군이네? 영국군이 여기 온 거예요,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페인과 영국은 서로 적대 관계였거든요. 스페인의 적은 영국, 영국의 적은 스페인. 그런데 지금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박살을 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요 때를 이용해가지고 뭐야? 지금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박살냈어?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그 식민지들 주인이 없는 땅이겠네? 대영국 제국의 함대들 출발해서 라플라타 은이 많이 난다는 저 스페인 식민지를 우리 영국이 먹는다. 출발! 해가지고 이 혼란을 틈타가지고 영국이 참 치사하게 1806년에 영국군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침공해버려요. 아니 어려울 때 도와야지 이웃이지. 이 친구가 어려울 때 더 짓밟아 버린 거지. 친구는 아니에요 솔직히요. 본국인 스페인이 삐비비비비비 하고 있을 때 영국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을 했어요. 당연히 부에노스아이레스 라플라타 식민지는 본국의 SOS를 쳤겠죠. 뚜뚜뚜뚜뚜뚜뚜 본국 나와라. 본국 나와라. 지금 영국군들이 실럽주 야야가 우리 라플라타 식민지역을 침공했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스페인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일십. 코코아톡에서 일이 없어졌는데도 대답이 없어. 야 코코아톡 다시 한번 날려봐. 뚜뚜뚜뚜뚜 뿌롱. 도와달라 SOS. 또 일십인데요? 이거 나중에 이 연락 온 게 뭐냐면 뚜뚜뚜 미안하다 스페인 본국 내 코가 석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당연하죠.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지역에 있던 크리오요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본국에서 지원군 안 온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우리 한번 덤벼보자. 영국군들 지들도 사람인데 돌격! 크리오요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영국군이 격퇴를 당하고 도망을 가버리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은 미국까지 점령을 하고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어. 영국이. 그 국가의 군대를 우리 크리오요가 물리쳐버렸네. 와우 울랄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어차피 스페인도 없어졌고 영국도 우리가 격퇴했고 우리 운명은 우리가 정한다. 그래 독립하자. 그런 과정에서 독립을 한다고 해서 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던 스페인 주둔군을 싸워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빰빰 등장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산 마르틴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저는 산 마르틴으로 할게요. 산 마르틴이라고 해서 아르헨티나 독립의 아버지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뭘까요? 당연히 크리오요죠. 아버지와 엄마는 스페인 사람인데 이 산 마르틴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크리오요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아르헨티나의 제갈공명? 전쟁의 신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크리오요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가지고 스페인 군에 들어가서 장교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나폴레옹 군과 전투를 여러 번 겪어요. 이 실전 전투력 만렙이죠. 만렙. 이렇게 나폴레옹 군과 교전을 벌인 그런 실전 경험이 있었던 스페인 군 장교 출신인데 그렇지만 크리오요죠. 그래서 본국에서 버티지 못하고 야 네가
전쟁을 잘해봤자 너 고향 어디야? 민증까봐. 거기 내가 본 적 있잖아, 본 적. 마드리드야? 스페인이야? 아니네. 부에노스아이레스. 하하. 그래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산마르틴이 돌아와가지고 이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똑같아요. 독립을 원하던 현지에 있던 크리오요들과 손을 잡고 스페인, 그 당시 아르헨티나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군과 치열하게 교전을 벌인 끝에 승리를 해요. 1810년 아르헨티나라고 국명을 정하면서 독립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라플라타라는 이름이었는데 스페인어로 이제는 아르헨툼이라는 라틴어를 따가지고 있어 보이잖아, 라틴어가요. 아르헨툼, 라틴어로 을 따서 아르헨티나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근데요, 이 산마르틴 이 양반도 정말 성인인 게 뭐냐면 세인트요, 천사와 같은. 자기 고향인 아르헨티나만 독립을 시켜줬으면 원래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볼리바르와 똑같이 야, 우리 아르헨티나만 독립을 하면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냐? 같이 신음하고 있는 다른 스페인 식민지에 있는 그 주민들도 우리가 해방을 시켜주자. 그래, 좋다. 남미에 있는 스페인 주둔군 다 박살내버리자. 전쟁이다. 제일 먼저 친 나라가 어디냐면, 자, 여러분들 잠깐 또 남미 지도 한번 볼까요? 그래요, 지도가 있죠. 아르헨티나 보이죠? 브라질 밑에 아르헨티나의 왼쪽을 보면 태평양 쪽으로 안데스 산맥이 쫙 저 밑에까지 연결돼 있죠. 그 안데스 산맥의 또 왼쪽, 태평양을 끼고 있는 정말 기다란 나라가 하나 있지요. 나라 이름이, 야, 너 나 칠레? 칠레죠. 좋다. 이 칠레, 여기 남아있는 스페인군 잔존 세력도 우리 산마르틴 군이 철저히 소탕한다. 출발하자. 그런데요, 장군님, 앞에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요. 안데스 산맥 해발이 몇 미터야? 해발 4,000m인데요. 공기가 없냐? 희박한데요.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위해서 숨 참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 아르헨티나만 독립을 시켜줘도 되는데, 옆에 있는, 그 당시 이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칠레 지역에 있는 똑같은 크리오요들, 억압받고 탄압받는 식민지인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요. 산마르틴이. 1817년 5,000명의 독립군, 그리고 16,000마리의 말을 끌고, 그때 무슨 산소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몸으로 4,000m의 안데스 산맥을 넘습니다. 산마르틴의 독립군이.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넘었겠죠. 산마르틴 이 사람은 전쟁의 신이라니까요.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칠레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마지막 결전, 1818년 칠레 주둔 스페인군을 격파해버리고 칠레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독립이네요. 뭐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독립 축하드립니다. 그나저나 나라 이름은 뭐로 할까요? 나라 이름이요? 우리 뭐로 할래? 길어가지고 지렁이로 할까? 뱀으로 할까? 뭐로 할까? 허리띠 어떠냐? 뭔 소리야? 칠레 어때? 칠레? 웬 칠레? 칠레로 결국은 정하는데, 칠레가 그 당시 이제 현지 원주민들 말로 세상 끝이란 뜻이었대요. 지금도 여러분 칠레 북쪽 말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남극이잖아요. 남극. 세상 끝. 야, 우리 새로운 땅 저 밑에 내려가면은 이 세상 끝 아니냐? 못잖아. 세상 끝. 칠레. 콜. 그래가지고 1818년 산마르틴의 도움을 받고 칠레는 칠레란 이름으로 독립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가 남았어요. 어떤 나라냐? 메xi코! 멕시코는 어떻게 독립을 했는지 멕시코 독립처럼 부드럽게 치네요. 이 CF의 CM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건강 주의하십시오. 곧 환갑이시죠. 자, 이번은 멕시코는 어떻게 독립을 했냐? 가장 덩치가 크죠. 물론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중요하지만 멕시코가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 식민지로서 어마무시한 중요성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일단 가까워요. 아니, 아르헨티나, 칠레는 생각해봐요. 지금도 스페인 본국에서 칠레 가려면 아유, 뭐 관절 다 끊어지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당시 본국에서 칠레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걸요 아마요. 그런 반면에 멕시코와 스페인은 같은 북반구 국가예요. 가까워요.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넘버원 식민지였는데 멕시코는 일단 멕시코란 이름 전 식민지 당시의 이름은 누에바 에스파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누에바. 야, 너 누 해봐. 누. 아, 왜 못해? 자, 누 해봐. 그 누에바가 아니라 누에바는 new, 새로운이란 말이고 에스파냐는 스페인이죠. 즉 뉴 스페인, 새로운 스페인이란 이름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중요하면 그 지역 이름을 식민지 이름을 새로운 스페인이라고 적겠습니까? 누에바 에스파냐라고. 자, 여기서도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도 나폴레옹 또 등장하네. 나폴레옹이 1808년 스페인을 박살냈다는 소식이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누에바 에스파냐, 그 지금의 멕시코에 스페인 군들이 가장 많이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전략 식민지였는데 그때 참 맞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이 남미 지역으로 보내는 스페인 지원군과 스페인 뭐 주둔군도 일단 멕시코로 와가지고 멕시코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렇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지금의 멕시코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군이 수적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본국이 망했다고 해서 멕시코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군, 남미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100개 올리면서 항복할게요. 독립군들, 우리 오늘부터 독립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멕시코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군들이 민심의 동료를 막기 위해 가지고 정말 가혹한 통치를 해요. 야, 우리가 독립이라고 말한 저 인간 끌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자. 인디펜 끌고 와. 멕시코 주둔 스페인 군들이 엄청나게 가혹하게 통치를 해요. 앞으로 너희들 입에서 독립의 디귿자만 나와도 다 박살내버릴 거야. 알았어? CCCC? CC는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스페인어로 yes가 C잖아요. CCCCC? 이렇게 스페인 군들이 멕시코를 아주 엄하게 가혹하게 탄압을 하고 있던 어느 날 1810년 9월 16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 그 미사 드리는 날이요. 수도 멕시코시티 북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곳에 들로레스라는 조그만 소도시가 있었어요. 들로레스에. 그 들로레스라는 소도시에 미겔 이달고라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약간 그 울지마 톤스 기억나세요? 그 영화? 저기 수단에 가가지고 원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결국에는 암으로 돌아가신 그 신부님. 원주민들의 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톨릭 신부들이라고 다 나쁜 신부들이 아니었어요. 이 미겔 이달고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대부. 그러니까 자기도 스페인 사람이에요. 미겔 이달고 신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탈당하는 걸 막아줘요. 아니 신부, 당신 스페인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스페인 편을 안 들고 원주민 편을 드는 거야? 비켜! 비킬 수가 없다. 이 다 우리
주님의 양들이다.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물러가라. 약탈당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교회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의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원주민들 정말 힘들게 살고, 크리오요도 정말 이 차별 배후를 받고 어렵게 사는데, 원주민들, 그러니까 띠니, 다기리 했던 그 베링해협 건너온 몽골 계통 원주민들 얼마나 정말 인간답지도 못한 삶을 살았겠지요. 이 사람들을 막아준 거예요. 그 미겔 이달고 신부님이.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너희들 뭐 먹냐? 스페인 빵 먹을 수 있냐? 뭐 먹는데요? 원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농사법도 개발해주고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노동도 하고 이렇게 원주민들의 대부로 지냈던 분이 미겔 이달고 신부님이었는데, 스페인 군들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지금 민중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10년 9월 16일 일요일이니까 미사를 올리겠죠. 새벽 미사 도중에 미겔 이달고 신부가 외칩니다. 성모 마리아 만세! 스페인 독재자들을 물리치자! 외쳐요. 이것이 그 유명한 그 들로레스의 절규라고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 검색창에 들로레스의 절규라고 치면은 그 이달고 신부님이 횃불을 들고 이 민중들을 이끌고 있는 그 유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 신부님의 그런 그 절규를 듣고 따랐던 그 들로레스의 신자가 한 600명이 됐다고 해요, 처음에. 근데 600명이 곧 10만 명으로 늘어나 버려요. 대부분들이 원주민, 농민, 광산 노동자들 따랐거든요. 자, 우리 이달고 신부님을 따라가자.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개처럼 맞고 억압받고 살 수 없어.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싸우고 죽자. 그래, 이달고 신부님을 따라가자. 가자! 근데 무장을 안 했어요. 맨주먹으로 싸웠거든요. 그 맨주먹으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군과 정말 대등하게는 아니지만 스페인군이 이거 생각보다 매운데? 라고 할 정도로 맞서 싸워요. 이달고 신부님과 이 농민군이죠, 농민군이요. 그 소식이 로마 교황청에 들어갔네? 저기요. 미겔 이달고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가 지금 스페인 반기를 들었는데요. 뭐야? 이런 건방진! You are fired! 파문을 당하거든요. 너는 더 이상 우리 가톨릭의 신부가 아니야! 창피한 줄 알아? 농민 봉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해고가 됐다, 파면됐다는 걸 받아요. 넌 앞으로 가톨릭 신부가 아니야! 찢어버리고, 이런 종이 쪼가리. 아랑곳하지 않고 이 미겔 이달고 신부는 멕시코 시티를 향해서 돌격을 해요. 대부분이 원주민 농민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멕시코 시티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군들 겁나죠. 이 맨주먹에 몽둥이에 낫들고 돌 던지고 하고 쭉쭉쭉 밀고 오고 있는데, 아이 뭐야 이 농민군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군기가 빠져가지고 몽둥이 들고 오는 애들 하나를 총칼로 못 막! 이 쫄고 있던 스페인군이 뭘 하냐면, 야 그래도 우리가 보험 하나 들어있어. 보험. 어떤 보험을 드냐면 멕시코 시티에 있던 크리오요들을 설득을 해요. 참 야가 빠졌죠. 차별 대우할 때는 언제고 지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크리오요들을 설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동네 크리오요들 다 모여봐. 앉아봐. 지금 농민군 이달고 신부라는 애가 지금 돌멩이 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데, 잘 들어. 어차피 이달고 신부, 이달고든 뭐든 이 멕시코 시티에 도착하면 너희들 크리오요들도 다 죽어. 알아? 생각해봐. 어차피 너희들도 스페인 사람들이야. 태어났길 여기서 태어났지. 너희들도 스페인 혈통 아니야. 잘 선택해. 이달고 신부 측에 붙을 거야? 아니면 우리 스페인 주둔군 쪽에 붙을 거야? 잘 선택해. 이 멕시코 시티에 주둔하고 있던 크리오요가 스페인 주둔군 쪽에 붙어버려요. 왜냐면 늘 드릴 말씀이지만 크리오요들은요, 돈은 많아요.
기득권층이에요. 그래? 야, 이거 농민들이 봉기하면 우리가 애써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돈 모은 거 다 적금이고 뭐시기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스페인 쪽에 붙자 해서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달고 신부의 봉기가 실패를 해버립니다. 미겔 이달고 신부 1811년 체포돼서 3월에 처형을 당해요. 하지만 들로레스의 절규 그날, 처음으로 이달고 신부님이 가자 맞서 싸우자 했던 그날 1810년 9월 16일이 현재도 멕시코 독립기념일로 기려지고 있습니다. 9월 16일 이달고 신부님이 외쳤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